토끼와 거북이. 토끼가 하루는 거북이의 짧은 다리와 느린 발걸음을 조롱했어요. 거북이가 웃으며 대꾸했어요. 네가 아무리 날쌔게 잘 달린다 해도 난 널 달리기 시합에서 이길 수 있다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 확신한 토끼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지요. 그들은 여우 보고 시합 장소와 결승점을 정하게 했어요. 시합 날, 두 동물 친구는 함께 출발을 하였답니다. 거북이는 한시도 멈추지 않고 꾸준히 달렸어요. 하지만 원체 느린 동물 친구다 보니 발걸음은 너무 느리기만 했지요. 그래도 그는 꾸준히 결승점까지 나아갔답니다. 한편 자신만만하던 토끼는 길가 옆에 드러누워 잠시 눈을 붙이다 그만 골아떨어지고 말았어요. 마침내 잠에서 깬 토끼가 있는 힘껏 달려보았지만 결승점에 이미 도착한 거북이가 노곤해서 꾸벅꾸벅 편안히 졸고 있는 모습만 봐야 했지요. 느려도 꾸준한 것이 시합에서 이기는 지름길이랍니다. 농부와 황새. 방금 막 씨를 뿌려놓은 밭에 농부가 덧들을 설치해 놓았어요. 그래서 씨를 주워 먹으러 온 학들을 많이 잡았죠. 개중엔 덫에 그만 발이 걸려 다리가 부러지고만 황새도 한 마리 붙잡혀 있었는데 농부를 본 황새는 자신만은 살려달라 애원했어요. 저만은 살려주세요, 농부님. 라며 황새가 말했어요. 이번 한 번만 놓아주세요. 제 부러진 다리를 보시고 동정을 베풀어 주세요. 게다가 저는 학이 아니에요. 저는 황새라고요. 새들 중에 가장 고귀한 성격을 지닌 새 마리예요. 저희 엄마 아빠가 저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걸 생각해 주세요. 이번 한 번만 제발요. 제 깃털을 보세요. 제가 어디 학처럼 생겼단 말씀이세요. 농부가 껄껄 소리내며 크게 웃더니 말했어요. 네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이걸 알아야지. 내가 너를 도둑들인 학들과 함께 잡았단 사실이다. 그러니 너도 얘네들처럼 죽어야 하지 않겠니? 끼리끼리 모이기 마련이니 농부도 황새를 미워한 거죠. 새끼 사슴과 그의 엄마. 어린 새끼 사슴이 한 번은 자신의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는 개보다 더 크고 더 빠르고 달리기도 더 잘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뿔들도 가지고 계시고요. 그런데 왜 사냥개들만 보면 그렇게 기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엄마? 엄마가 살짝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어요. 이제 다 컸구나, 우리 아들. 네 말이 다 맞단다. 네가 말한 그런 장점들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건 맞단다. 하지만 아주 작은 개라도 지저대는 소리 듣게 되면 기겁을 하고서 일단 달아날 준비부터 하게 되는 걸 난들 어쩌겠니? 타고날 때부터 겁이 많은 사람들에겐 아무리 용기를 가지라 말해본들 소용이 없답니다.
늑대와 어린 양. 늑대가 양떼무리에서 떨어진 어린 양을 만났어요. 그래서 잡아먹기로 작정했지요. 늑대는 어린 양을 잡아먹을 그럴듯한 이유를 생각해냈어요. 늑대가 어린 양에게 말했어요. 어이, 네가 작년에 내 욕을 했지?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라며 어린 양이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 작년에 태어나지도 않은걸요. 그러자 늑대가 내 풀밭에서 잔디를 뜯어먹었지 라고 말했어요. 아니요, 선생님. 라며 어린 양이 대꾸했어요. 전 아직 잔디를 맛본 적도 없는걸요. 늑대가 재차 물었어요. 그럼 내 샘물을 마셨더구나. 아니요. 라며 어린 양이 소리쳤어요. 전 아직 물이란 걸 마셔본 적이 없는걸요. 아직 엄마 젖만 먹고 마시고 있어요. 그러자 늑대는 다짜고짜 어린 양을 움켜잡더니 꿀꺽 잡아먹어버리더니 말했어요. 네가 내 말에 아무리 논박을 해도 저녁 식사를 내가 마다할 리야 없지. 악당은 언제나 자신들의 나쁜 짓에 대해 그럴듯한 이유를 찾는 법이랍니다. 박쥐와 족제비. 땅에 떨어진 박쥐 한 마리가 족제비에게 붙잡히고 말았어요. 박쥐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죠. 족제비가 거절하며 말했어요. 우리 족제비들은 원래 모든 새들의 적이다. 저는 새가 아니라 생쥐랍니다. 라고 말하며 증명해 보인 후에서야 가까스로 풀려날 수 있었답니다. 그 후 얼마 못 가서 그 박쥐가 또 땅에 떨어졌다. 이번엔 다른 족제비에게 붙잡히고 말았어요. 박쥐는 이번에도 저를 잡아먹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했죠. 족제비가 말했어요. 우리 족제비들은 생쥐들의 특별히 악감정이 있지. 그러자 박쥐가 저는 생쥐가 아니라 박쥐랍니다. 라고 말하며 증명해 보였고 그런 이유로 2번씩이나 풀려날 수 있었죠. 이렇듯 누구나 자신의 상황을 봐가며 그때그때 처신해야 한답니다. 당나귀와 메뚜기. 당나귀가 하루는 메뚜기들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흠뻑 좋아하게 된 나머지 자신도 그와 같은 소리를 내고 싶어 도대체 무얼 먹으면 너희들처럼 그런 고운 소리를 낼 수 있니? 라고 메뚜기들에게 물어보았지요. 메뚜기들이 대답했어요. 이슬. 그래서 당나귀는 그날부터 이슬만 먹고 살다 얼마 안 가 굶어 죽고 말았답니다. 사자와 생쥐. 생쥐 한 마리가 얼굴 위를 밟고 지나가는 바람에 사자가 자다 깼어요. 벌컥 화가 난 사자가 생쥐를 잡아 막 죽이려던 찰나에 생쥐가 간절히 살려달라며 부탁하며 말했어요. 살려만 주신다면 이 은혜를 꼭
갚을게요. 그 말이 너무 웃겨서 사자는 생쥐를 놓아주었답니다. 이 일이 있고 머지않아 사냥꾼들이 놓은 덫에 그 사자가 걸리고 말았어요. 사냥꾼들은 단단한 끈들로 사자를 단단히 묶어 놓았답니다. 사자가 우는 소리를 그 생쥐가 듣고서 오더니 자신의 이빨로 끈을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자를 다시 풀어주었죠. 생쥐가 외쳤어요. 제가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렸을 때 절 비웃으셨죠? 저한테 도움받을 일은 없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구해드리잖아요. 이제 생쥐도 사자님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아셨죠? 숫꾼과 빨랫집 주인. 숫꾼은 숯을 굽는 사람이에요. 숫꾼이 자신의 집에서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그러다 한 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요. 그는 빨랫집 주인이었어요. 그가 마음에 든 숫꾼이 말했어요. 내 집에 들어와 함께 살자. 그럼 사이도 더 좋아질 거고 생활비도 절약될 거니까. 그러자 빨랫집 주인이 이렇게 응수했답니다. 저한텐 최악인데요. 제가 형네 집에 들어가 살다가는 제 빨랫감들이 형 숫들 때문에 금방 새카맣게 변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들. 형제끼리 하도 싸우는 아들들을 둔 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아들들의 싸움을 말려도 보고 혼도 내보았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형제들끼리 왜 싸우면 안 되는지 직접 보여주고자 결심했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각자 나뭇가지 한 묶음씩을 구해오라고 시켰죠. 아들들은 저마다 구해오자 아버지는 나무 한 묶음씩을 아들들의 손에 잇따라 안겨주며 부러뜨려 보라고 시켰어요. 아들들은 있는 힘을 다해 보았지만 그 나무 묶음을 부러뜨릴 수 없었어요. 다음으로 아버지가 나무 한 개씩만 따로 빼내어 한 사람씩 손에 쥐어주며 부러뜨려 보라고 말했어요. 이번엔 아들들도 쉽게 부러뜨릴 수 있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들아, 너희가 마음을 합치고 서로 돕는다면 너희는 이 나무 묶음처럼 될 수 있단다. 그럼 누가 너희들을 해코지하려 해도 실패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서로 다툰다면 이 나무 막대기처럼 쉽게 부러지고 만단다. 메뚜기 잡으려다 일낸 소년. 메뚜기를 잡으러 나선 소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뚜기들을 잔뜩 잡았답니다. 그러다 정갈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 소년은 그만 그 전갈도 메뚜기라 착각하고서 손을 내뻗어 쥐고 말았어요. 전갈이 말이죠. 전갈이 독침을 드러내며 말했어요. 나를 건들지만 않았어도 목숨을 잃지도 그 많은 메뚜기들을 잃지도 않았을 텐데.
토끼와 거북이. 토끼가 하루는 거북이의 짧은 다리와 느린 발걸음을 조롱했어요. 거북이가 웃으며 대꾸했어요. 네가 아무리 날쌔게 잘 달린다 해도 난 널 달리기 시합에서 이길 수 있다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 확신한 토끼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지요. 그들은 여우 보고 시합 장소와 결승점을 정하게 했어요. 시합 날, 두 동물 친구는 함께 출발을 하였답니다. 거북이는 한시도 멈추지 않고 꾸준히 달렸어요. 하지만 원체 느린 동물 친구다 보니 발걸음은 너무 느리기만 했지요. 그래도 그는 꾸준히 결승점까지 나아갔답니다. 한편 자신만만하던 토끼는 길가 옆에 들어 누워 잠시 눈을 붙이다 그만 골아떨어지고 말았어요. 마침내 잠에서 깬 토끼가 있는 힘껏 달려보았지만 결승점에 이미 도착한 거북이가 노곤해서 꾸벅꾸벅 편안히 졸고 있는 모습만 봐야 했지요. 느려도 꾸준한 것이 시합에서 이기는 지름길이랍니다. 농부와 황새. 방금 막 씨를 뿌려놓은 밭에 농부가 덧들을 설치해 놓았어요. 그래서 씨를 주워 먹으러 온 학들을 많이 잡았죠. 개중엔 덫에 그만 발이 걸려 다리가 부러지고만 황새도 한 마리 붙잡혀 있었는데 농부를 본 황새는 자신만은 살려달라 애원했어요. 저만은 살려주세요, 농부님. 라며 황새가 말했어요. 이번 한 번만 놓아주세요. 제 부러진 다리를 보시고 동정을 베풀어주세요. 게다가 저는 학이 아니에요. 저는 황새라고요. 새들 중에 가장 고귀한 성격을 지닌 새 마리예요. 저희 엄마 아빠가 저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걸 생각해 주세요. 이번 한 번만 제발요. 제 깃털을 보세요. 제가 어디 학처럼 생겼단 말씀이세요. 농부가 껄껄 소리내며 크게 웃더니 말했어요. 네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이걸 알아야지. 내가 너를 도둑들인 학들과 함께 잡았단 사실이다. 그러니 너도 얘네들처럼 죽어야 하지 않겠니? 끼리끼리 모이기 마련이니 농부도 황새를 미워한 거죠. 새끼 사슴과 그의 엄마. 어린 새끼 사슴이 한 번은 자신의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는 개보다 더 크고 더 빠르고 달리기도 더 잘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뿔들도 가지고 계시고요. 그런데 왜 사냥개들만 보면 그렇게 기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엄마? 엄마가 살짝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어요. 이제 다 컸구나, 우리 아들. 네 말이 다 맞단다. 네가 말한 그런 장점들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건 맞단다. 하지만 아주 작은 개라도 지저대는 소리 듣게 되면 기겁을 하고서 일단 달아날 준비부터 하게 되는 걸 난들 어쩌겠니? 타고날 때부터 겁이 많은 사람들에겐 아무리 용기를 가지라 말해본들 소용이 없답니다.
늑대와 어린 양. 늑대가 양떼무리에서 떨어진 어린 양을 만났어요. 그래서 잡아먹기로 작정했지요. 늑대는 어린 양을 잡아먹을 그럴듯한 이유를 생각해냈어요. 늑대가 어린 양에게 말했어요. 어이, 네가 작년에 내 욕을 했지?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라며 어린 양이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 작년에 태어나지도 않은걸요. 그러자 늑대가 내 풀밭에서 잔디를 뜯어먹었지 라고 말했어요. 아니요, 선생님. 라며 어린 양이 대꾸했어요. 전 아직 잔디를 맛본 적도 없는걸요. 늑대가 재차 물었어요. 그럼 내 샘물을 마셨더구나. 아니요. 라며 어린 양이 소리쳤어요. 전 아직 물이란 걸 마셔본 적이 없는걸요. 아직 엄마 젖만 먹고 마시고 있어요. 그러자 늑대는 다짜고짜 어린 양을 움켜잡더니 꿀꺽 잡아먹어버리더니 말했어요. 네가 내 말에 아무리 논박을 해도 저녁 식사를 내가 마다할 리야 없지. 악당은 언제나 자신들의 나쁜 짓에 대해 그럴듯한 이유를 찾는 법이랍니다. 박쥐와 족제비. 땅에 떨어진 박쥐 한 마리가 족제비에게 붙잡히고 말았어요. 박쥐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죠. 족제비가 거절하며 말했어요. 우리 족제비들은 원래 모든 새들의 적이다. 저는 새가 아니라 생쥐랍니다. 라고 말하며 증명해 보인 후에서야 가까스로 풀려날 수 있었답니다. 그 후 얼마 못 가서 그 박쥐가 또 땅에 떨어졌다. 이번엔 다른 족제비에게 붙잡히고 말았어요. 박쥐는 이번에도 저를 잡아먹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했죠. 족제비가 말했어요. 우리 족제비들은 생쥐들의 특별히 악감정이 있지. 그러자 박쥐가 저는 생쥐가 아니라 팍쥐랍니다. 라고 말하며 증명해 보였고 그런 이유로 2번씩이나 풀려날 수 있었죠. 이렇듯 누구나 자신의 상황을 봐가며 그때그때 처신해야 한답니다. 당나귀와 메뚜기. 당나귀가 하루는 메뚜기들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흠뻑 좋아하게 된 나머지 자신도 그와 같은 소리를 내고 싶어 도대체 무얼 먹으면 너희들처럼 그런 고운 소리를 낼 수 있니? 라고 메뚜기들에게 물어보았지요. 메뚜기들이 대답했어요. 이슬. 그래서 당나귀는 그날부터 이슬만 먹고 살다 얼마 안 가 굶어 죽고 말았답니다. 사자와 생쥐. 생쥐 한 마리가 얼굴 위를 밟고 지나가는 바람에 사자가 자다 깼어요. 벌컥 화가 난 사자가 생쥐를 잡아 막 죽이려던 찰나에 생쥐가 간절히 살려달라며 부탁하며 말했어요. 살려만 주신다면 이 은혜를 꼭
갚을게요. 그 말이 너무 웃겨서 사자는 생쥐를 놓아주었답니다. 이 일이 있고 머지않아 사냥꾼들이 놓은 덫에 그 사자가 걸리고 말았어요. 사냥꾼들은 단단한 끈들로 사자를 단단히 묶어 놓았답니다. 사자가 우는 소리를 그 생쥐가 듣고서 오더니 자신의 이빨로 끈을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자를 다시 풀어주었죠. 생쥐가 외쳤어요. 제가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렸을 때 절 비웃으셨죠? 저한테 도움받을 일은 없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구해드리잖아요. 이제 생쥐도 사자님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아셨죠? 숫꾼과 빨랫집 주인. 숫꾼은 숯을 굽는 사람이에요. 숫꾼이 자신의 집에서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그러다 한 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요. 그는 빨랫집 주인이었어요. 그가 마음에 든 숫꾼이 말했어요. 내 집에 들어와 함께 살자. 그럼 사이도 더 좋아질 거고 생활비도 절약될 거니까. 그러자 빨랫집 주인이 이렇게 응수했답니다. 저한텐 최악인데요. 제가 형네 집에 들어가 살다가는 제 빨랫감들이 형 숯들 때문에 금방 새카맣게 변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들. 형제끼리 하도 싸우는 아들들을 둔 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아들들의 싸움을 말려도 보고 혼도 내보았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형제들끼리 왜 싸우면 안 되는지 직접 보여주고자 결심했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각자 나뭇가지 한 묶음씩을 구해오라고 시켰죠. 아들들은 저마다 구해오자 아버지는 나무 한 묶음씩을 아들들의 손에 잇따라 안겨주며 부러뜨려 보라고 시켰어요. 아들들은 있는 힘을 다해 보았지만 그 나무 묶음을 부러뜨릴 수 없었어요. 다음으로 아버지가 나무 한 개씩만 따로 빼내어 한 사람씩 손에 쥐어주며 부러뜨려 보라고 말했어요. 이번엔 아들들도 쉽게 부러뜨릴 수 있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들아, 너희가 마음을 합치고 서로 돕는다면 너희는 이 나무 묶음처럼 될 수 있단다. 그럼 누가 너희들을 해코지하려 해도 실패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서로 다툰다면 이 나무 막대기처럼 쉽게 부러지고 만단다. 메뚜기 잡으려다 일낸 소년. 메뚜기를 잡으러 나선 소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뚜기들을 잔뜩 잡았답니다. 그러다 정갈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 소년은 그만 그 전갈도 메뚜기라 착각하고서 손을 내뻗어 쥐고 말았어요. 전갈이 말이죠. 전갈이 독침을 드러내며 말했어요. 나를 건들지만 않았어도 목숨을 잃지도 그 많은 메뚜기들을 잃지도 않았을 텐데.
토끼와 거북이. 토끼가 하루는 거북이의 짧은 다리와 느린 발걸음을 조롱했어요. 거북이가 웃으며 대꾸했어요. 네가 아무리 날쌔게 잘 달린다 해도 난 널 달리기 시합에서 이길 수 있다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 확신한 토끼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지요. 그들은 여우 보고 시합 장소와 결승점을 정하게 했어요. 시합 날, 두 동물 친구는 함께 출발을 하였답니다. 거북이는 한시도 멈추지 않고 꾸준히 달렸어요. 하지만 원체 느린 동물 친구다 보니 발걸음은 너무 느리기만 했지요. 그래도 그는 꾸준히 결승점까지 나아갔답니다. 한편 자신만만하던 토끼는 길가 옆에 들어 누워 잠시 눈을 붙이다 그만 골아떨어지고 말았어요. 마침내 잠에서 깬 토끼가 있는 힘껏 달려보았지만 결승점에 이미 도착한 거북이가 노곤해서 꾸벅꾸벅 편안히 졸고 있는 모습만 봐야 했지요. 느려도 꾸준한 것이 시합에서 이기는 지름길이랍니다. 농부와 황새. 방금 막 씨를 뿌려놓은 밭에 농부가 덧들을 설치해 놓았어요. 그래서 씨를 주워 먹으러 온 학들을 많이 잡았죠. 개중엔 덫에 그만 발이 걸려 다리가 부러지고만 황새도 한 마리 붙잡혀 있었는데 농부를 본 황새는 자신만은 살려달라 애원했어요. 저만은 살려주세요, 농부님. 라며 황새가 말했어요. 이번 한 번만 놓아주세요. 제 부러진 다리를 보시고 동정을 베풀어 주세요. 게다가 저는 학이 아니에요. 저는 황새라고요. 새들 중에 가장 고귀한 성격을 지닌 새 마리예요. 저희 엄마 아빠가 저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걸 생각해 주세요. 이번 한 번만 제발요. 제 깃털을 보세요. 제가 어디 학처럼 생겼단 말씀이세요. 농부가 껄껄 소리내며 크게 웃더니 말했어요. 네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이걸 알아야지. 내가 너를 도둑들인 학들과 함께 잡았단 사실이다. 그러니 너도 얘네들처럼 죽어야 하지 않겠니? 끼리끼리 모이기 마련이니 농부도 황새를 미워한 거죠. 새끼 사슴과 그의 엄마. 어린 새끼 사슴이 한 번은 자신의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는 개보다 더 크고 더 빠르고 달리기도 더 잘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뿔들도 가지고 계시고요. 그런데 왜 사냥개들만 보면 그렇게 기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엄마? 엄마가 살짝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어요. 이제 다 컸구나, 우리 아들. 네 말이 다 맞단다. 네가 말한 그런 장점들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건 맞단다. 하지만 아주 작은 개라도 지저대는 소리 듣게 되면 기겁을 하고서 일단 달아날 준비부터 하게 되는 걸 난들 어쩌겠니? 타고날 때부터 겁이 많은 사람들에겐 아무리 용기를 가지라 말해본들 소용이 없답니다.
늑대와 어린 양. 늑대가 양떼무리에서 떨어진 어린 양을 만났어요. 그래서 잡아먹기로 작정했지요. 늑대는 어린 양을 잡아먹을 그럴듯한 이유를 생각해냈어요. 늑대가 어린 양에게 말했어요. 어이, 네가 작년에 내 욕을 했지?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라며 어린 양이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 작년에 태어나지도 않은걸요. 그러자 늑대가 내 풀밭에서 잔디를 뜯어먹었지 라고 말했어요. 아니요, 선생님. 라며 어린 양이 대꾸했어요. 전 아직 잔디를 맛본 적도 없는걸요. 늑대가 재차 물었어요. 그럼 내 샘물을 마셨더구나. 아니요. 라며 어린 양이 소리쳤어요. 전 아직 물이란 걸 마셔본 적이 없는걸요. 아직 엄마 젖만 먹고 마시고 있어요. 그러자 늑대는 다짜고짜 어린 양을 움켜잡더니 꿀꺽 잡아먹어버리더니 말했어요. 네가 내 말에 아무리 논박을 해도 저녁 식사를 내가 마다할 리야 없지. 악당은 언제나 자신들의 나쁜 짓에 대해 그럴듯한 이유를 찾는 법이랍니다. 박쥐와 족제비. 땅에 떨어진 박쥐 한 마리가 족제비에게 붙잡히고 말았어요. 박쥐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죠. 족제비가 거절하며 말했어요. 우리 족제비들은 원래 모든 새들의 적이다. 저는 새가 아니라 생쥐랍니다. 라고 말하며 증명해 보인 후에서야 가까스로 풀려날 수 있었답니다. 그 후 얼마 못 가서 그 박쥐가 또 땅에 떨어졌다. 이번엔 다른 족제비에게 붙잡히고 말았어요. 박쥐는 이번에도 저를 잡아먹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했죠. 족제비가 말했어요. 우리 족제비들은 생쥐들의 특별히 악감정이 있지. 그러자 박쥐가 저는 생쥐가 아니라 박쥐랍니다. 라고 말하며 증명해 보였고 그런 이유로 2번씩이나 풀려날 수 있었죠. 이렇듯 누구나 자신의 상황을 봐가며 그때그때 처신해야 한답니다. 당나귀와 메뚜기. 당나귀가 하루는 메뚜기들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흠뻑 좋아하게 된 나머지 자신도 그와 같은 소리를 내고 싶어 도대체 무얼 먹으면 너희들처럼 그런 고운 소리를 낼 수 있니? 라고 메뚜기들에게 물어보았지요. 메뚜기들이 대답했어요. 이슬. 그래서 당나귀는 그날부터 이슬만 먹고 살다 얼마 안 가 굶어 죽고 말았답니다. 사자와 생쥐. 생쥐 한 마리가 얼굴 위를 밟고 지나가는 바람에 사자가 자다 깼어요. 벌컥 화가 난 사자가 생쥐를 잡아 막 죽이려던 찰나에 생쥐가 간절히 살려달라며 부탁하며 말했어요. 살려만 주신다면 이 은혜를 꼭
갚을게요. 그 말이 너무 웃겨서 사자는 생쥐를 놓아주었답니다. 이 일이 있고 머지않아 사냥꾼들이 놓은 덫에 그 사자가 걸리고 말았어요. 사냥꾼들은 단단한 끈들로 사자를 단단히 묶어 놓았답니다. 사자가 우는 소리를 그 생쥐가 듣고서 오더니 자신의 이빨로 끈을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자를 다시 풀어주었죠. 생쥐가 외쳤어요. 제가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렸을 때 절 비웃으셨죠? 저한테 도움받을 일은 없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구해드리잖아요. 이제 생쥐도 사자님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아셨죠? 숫꾼과 빨랫집 주인. 숫꾼은 숯을 굽는 사람이에요. 숫꾼이 자신의 집에서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그러다 한 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요. 그는 빨랫집 주인이었어요. 그가 마음에 든 숫꾼이 말했어요. 내 집에 들어와 함께 살자. 그럼 사이도 더 좋아질 거고 생활비도 절약될 거니까. 그러자 빨랫집 주인이 이렇게 응수했답니다. 저한텐 최악인데요. 제가 형네 집에 들어가 살다가는 제 빨랫감들이 형 숫들 때문에 금방 새카맣게 변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들. 형제끼리 하도 싸우는 아들들을 둔 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아들들의 싸움을 말려도 보고 혼도 내보았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형제들끼리 왜 싸우면 안 되는지 직접 보여주고자 결심했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각자 나뭇가지 한 묶음씩을 구해오라고 시켰죠. 아들들은 저마다 구해오자 아버지는 나무 한 묶음씩을 아들들의 손에 잇따라 안겨주며 부러뜨려 보라고 시켰어요. 아들들은 있는 힘을 다해 보았지만 그 나무 묶음을 부러뜨릴 수 없었어요. 다음으로 아버지가 나무 한 개씩만 따로 빼내어 한 사람씩 손에 쥐어주며 부러뜨려 보라고 말했어요. 이번엔 아들들도 쉽게 부러뜨릴 수 있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들아, 너희가 마음을 합치고 서로 돕는다면 너희는 이 나무 묶음처럼 될 수 있단다. 그럼 누가 너희들을 해코지하려 해도 실패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서로 다툰다면 이 나무 막대기처럼 쉽게 부러지고 만단다. 메뚜기 잡으려다 일낸 소년. 메뚜기를 잡으러 나선 소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뚜기들을 잔뜩 잡았답니다. 그러다 정갈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 소년은 그만 그 전갈도 메뚜기라 착각하고서 손을 내뻗어 쥐고 말았어요. 전갈이 말이죠. 전갈이 독침을 드러내며 말했어요. 나를 건들지만 않았어도 목숨을 잃지도 그 많은 메뚜기들을 잃지도 않았을 텐데.
토끼와 거북이. 토끼가 하루는 거북이의 짧은 다리와 느린 발걸음을 조롱했어요. 거북이가 웃으며 대꾸했어요. 네가 아무리 날쌔게 잘 달린다 해도 난 널 달리기 시합에서 이길 수 있다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 확신한 토끼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지요. 그들은 여우 보고 시합 장소와 결승점을 정하게 했어요. 시험 날, 두 동물 친구는 함께 출발을 하였답니다. 거북이는 한시도 멈추지 않고 꾸준히 달렸어요. 하지만 원체 느린 동물 친구다 보니 발걸음은 너무 느리기만 했지요. 그래도 그는 꾸준히 결승점까지 나아갔답니다. 한편 자신만만하던 토끼는 길가 옆에 드러누워 잠시 눈을 붙이다 그만 골아떨어지고 말았어요. 마침내 잠에서 깬 토끼가 있는 힘껏 달려보았지만 결승점에 이미 도착한 거북이가 노곤해서 꾸벅꾸벅 편안히 졸고 있는 모습만 봐야 했지요. 느려도 꾸준한 것이 시합에서 이기는 지름길이랍니다. 농부와 황새. 방금 막 씨를 뿌려놓은 밭에 농부가 덧들을 설치해 놓았어요. 그래서 씨를 주워 먹으러 온 학들을 많이 잡았죠. 개중엔 덫에 그만 발이 걸려 다리가 부러지고만 황새도 한 마리 붙잡혀 있었는데 농부를 본 황새는 자신만은 살려달라 애원했어요. 저만은 살려주세요, 농부님. 라며 황새가 말했어요. 이번 한 번만 놓아주세요. 제 부러진 다리를 보시고 동정을 베풀어 주세요. 게다가 저는 학이 아니에요. 저는 황새라고요. 새들 중에 가장 고귀한 성격을 지닌 새 마리예요. 저희 엄마 아빠가 저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걸 생각해 주세요. 이번 한 번만 제발요. 제 깃털을 보세요. 제가 어디 학처럼 생겼단 말씀이세요. 농부가 껄껄 소리내며 크게 웃더니 말했어요. 네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이걸 알아야지. 내가 너를 도둑들인 학들과 함께 잡았단 사실이다. 그러니 너도 얘네들처럼 죽어야 하지 않겠니? 끼리끼리 모이기 마련이니 농부도 황새를 미워한 거죠. 새끼 사슴과 그의 엄마. 어린 새끼 사슴이 한 번은 자신의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는 개보다 더 크고 더 빠르고 달리기도 더 잘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뿔들도 가지고 계시고요. 그런데 왜 사냥개들만 보면 그렇게 기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엄마? 엄마가 살짝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어요. 이제 다 컸구나, 우리 아들. 네 말이 다 맞단다. 네가 말한 그런 장점들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건 맞단다. 하지만 아주 작은 개라도 지저대는 소리 듣게 되면 기겁을 하고서 일단 달아날 준비부터 하게 되는 걸 난들 어쩌겠니? 타고날 때부터 겁이 많은 사람들에겐 아무리 용기를 가지라 말해본들 소용이 없답니다.
늑대와 어린 양. 늑대가 양떼무리에서 떨어진 어린 양을 만났어요. 그래서 잡아먹기로 작정했지요. 늑대는 어린 양을 잡아먹을 그럴듯한 이유를 생각해냈어요. 늑대가 어린 양에게 말했어요. 어이, 네가 작년에 내 욕을 했지?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라며 어린 양이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 작년에 태어나지도 않은걸요. 그러자 늑대가 내 풀밭에서 잔디를 뜯어먹었지 라고 말했어요. 아니요, 선생님. 라며 어린 양이 대꾸했어요. 전 아직 잔디를 맛본 적도 없는걸요. 늑대가 재차 물었어요. 그럼 내 샘물을 마셨더구나 아니요. 라며 어린 양이 소리쳤어요. 전 아직 물이란 걸 마셔본 적이 없는걸요. 아직 엄마 젖만 먹고 마시고 있어요. 그러자 늑대는 다짜고짜 어린 양을 움켜잡더니 꿀꺽 잡아먹어버리더니 말했어요. 네가 내 말에 아무리 논박을 해도 저녁 식사를 내가 마다할 리야 없지. 악당은 언제나 자신들의 나쁜 짓에 대해 그럴듯한 이유를 찾는 법이랍니다. 박쥐와 족제비. 땅에 떨어진 박쥐 한 마리가 족제비에게 붙잡히고 말았어요. 박쥐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죠. 족제비가 거절하며 말했어요. 우리 족제비들은 원래 모든 새들의 적이다. 저는 새가 아니라 생쥐랍니다. 라고 말하며 증명해 보인 후에서야 가까스로 풀려날 수 있었답니다. 그 후 얼마 못 가서 그 박쥐가 또 땅에 떨어졌다. 이번엔 다른 족제비에게 붙잡히고 말았어요. 박쥐는 이번에도 저를 잡아먹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했죠. 족제비가 말했어요. 우리 족제비들은 생쥐들의 특별히 악감정이 있지. 그러자 박쥐가 저는 생쥐가 아니라 박쥐랍니다. 라고 말하며 증명해 보였고 그런 이유로 2번씩이나 풀려날 수 있었죠. 이렇듯 누구나 자신의 상황을 봐가며 그때그때 처신해야 한답니다. 당나귀와 메뚜기. 당나귀가 하루는 메뚜기들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흠뻑 좋아하게 된 나머지 자신도 그와 같은 소리를 내고 싶어 도대체 무얼 먹으면 너희들처럼 그런 고운 소리를 낼 수 있니? 라고 메뚜기들에게 물어보았지요. 메뚜기들이 대답했어요. 이슬. 그래서 당나귀는 그날부터 이슬만 먹고 살다 얼마 안 가 굶어 죽고 말았답니다. 사자와 생쥐. 생쥐 한 마리가 얼굴 위를 밟고 지나가는 바람에 사자가 자다 깼어요. 벌컥 화가 난 사자가 생쥐를 잡아 막 죽이려던 찰나에 생쥐가 간절히 살려달라며 부탁하며 말했어요. 살려만 주신다면 이 은혜를 꼭
갚을게요. 그 말이 너무 웃겨서 사자는 생쥐를 놓아주었답니다. 이 일이 있고 머지않아 사냥꾼들이 놓은 덫에 그 사자가 걸리고 말았어요. 사냥꾼들은 단단한 끈들로 사자를 단단히 묶어 놓았답니다. 사자가 우는 소리를 그 생쥐가 듣고서 오더니 자신의 이빨로 끈을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자를 다시 풀어주었죠. 생쥐가 외쳤어요. 제가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렸을 때 절 비웃으셨죠? 저한테 도움받을 일은 없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구해드리잖아요. 이제 생쥐도 사자님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아셨죠? 숫꾼과 빨랫집 주인. 숫꾼은 숯을 굽는 사람이에요. 숫꾼이 자신의 집에서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그러다 한 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요. 그는 빨랫집 주인이었어요. 그가 마음에 든 숫꾼이 말했어요. 내 집에 들어와 함께 살자. 그럼 사이도 더 좋아질 거고 생활비도 절약될 거니까. 그러자 빨랫집 주인이 이렇게 응수했답니다. 저한텐 최악인데요. 제가 형네 집에 들어가 살다가는 제 빨랫감들이 형 숫들 때문에 금방 새까맣게 변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들. 형제끼리 하도 싸우는 아들들을 둔 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아들들의 싸움을 말려도 보고 혼도 내보았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형제들끼리 왜 싸우면 안 되는지 직접 보여주고자 결심했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각자 나뭇가지 한 묶음씩을 구해오라고 시켰죠. 아들들은 저마다 구해오자 아버지는 나무 한 묶음씩을 아들들의 손에 잇따라 안겨주며 부러뜨려 보라고 시켰어요. 아들들은 있는 힘을 다해 보았지만 그 나무 묶음을 부러뜨릴 수 없었어요. 다음으로 아버지가 나무 한 개씩만 따로 빼내어 한 사람씩 손에 쥐어주며 부러뜨려 보라고 말했어요. 이번엔 아들들도 쉽게 부러뜨릴 수 있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들아, 너희가 마음을 합치고 서로 돕는다면 너희는 이 나무 묶음처럼 될 수 있단다. 그럼 누가 너희들을 해코지하려 해도 실패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서로 다툰다면 이 나무 막대기처럼 쉽게 부러지고 만단다. 메뚜기 잡으려다 일낸 소년. 메뚜기를 잡으러 나선 소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뚜기들을 잔뜩 잡았답니다. 그러다 정갈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 소년은 그만 그 전갈도 메뚜기라 착각하고서 손을 내뻗어 쥐고 말았어요. 전갈이 말이죠. 전갈이 독침을 드러내며 말했어요. 나를 건들지만 않았어도 목숨을 잃지도 그 많은 메뚜기들을 잃지도 않았을 텐데